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2년 12월 1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제목부터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좀 보이네요. 12월이 됐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 날아온 또 낭보가 또 아시아 시장의 전반적인 훈풍을 만들었고 뚜렷한 변화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메이저는 최근에 이제 주식을 쓸어 남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MSCI 리밸런싱 이제 명분을 가지고서 한국 시장에서 또 한 1조 원 넘게 이제 순매수를 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수급이 먼저 움직였다는 어떤 근거가 되고 결국은 리스크온, 이제 공격적인 태세 전환으로 좀 바꿀 그런 어떤 투자 전략의 변화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언론이든 뭐 침체,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거의 뭐 모두가 합창하듯이 이제 나왔었는데요. 그 원리 자체는 변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제 주식을 들고 있어서 가자를 외춘다든지 또 긍정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전망에 모두가 이제 합창을 하는 시기에는 이제 고점권역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또 경기 침체다, 이제 경기가 뭐 박살난다, 종목들도 이제 폭락한다, 이런 어떤 얘기들이 거의 이제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최근 한 10월달, 11월달 특히나 이제 내년도 경기 침체로 더 빠진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어떤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온 시점이 정확하게 최근에 저점을 찍었고 또 이제 금리 정책의 어떤 극단이라도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는 전략을 확실하게 바꿀 타이밍이 됐다. 저는 이제 시장이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는 전제 하에서 전략을 짜야 되고 종목에 대한 선택 자체도 업사이드에 대한 부분이 더 큰 영역 쪽으로 이제 전략을 상당히 포트를 비중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한번 드리면서 오늘 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0.3% 상승했고요. 8.7조 원 거래대금, 2479포인트, 상승 종목수 600여 종목, 하락 종목수 200여 종목. 코스닥은 1.5%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지금 더 강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740포인트, 5.6조 원의 거래대금과 상승 종목수는 1100종목, 압도적이죠. 오늘 수급도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쌍끌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00억대, 기관이 2200억대, 그리고 코스닥을 많이 샀네요. 외국인이 1400억대, 기관이 2400억대. 선물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샀잖아요, 외국인이. 오늘은 좀 차익 실현하는 흐름이 전개됐던 것 같고요. 아시아 전반적인 시장 증시가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음봉을 좀 보였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로 들어왔던 이제 선물 수급, 파생 수급이 오늘 차익 실현을 좀 하는 흐름이 전개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생 쪽엔 차익 실현을 했고 이제 현물 시장은 이제 우상향 기조를 좀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뭐 조정은 나올 수도 있지만 이 풍향 자체가 바뀌었고 그 풍향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이제 물가 금리죠. 그 부분이 이번 또 공식 석상에서 파월 의장이 공식 석상에서 비둘기적인 어떤 발언, 이제 금리 인상에 조절이 필요하다는 12월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어떤 발언을 이제 우리가 이제 서양권은 보통 이제 두 가지식으로 얘기를 주로 하잖아요. 첫 발언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스탠스가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미국 증시부터 볼까요? 어제 나스닥 증시가 4.4% 상승, 종가가 고가로 마감했고 오늘 장중에 이제 미국 선물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냥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한 정도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미국 증시가 오늘도 상승을 해낸다면 저점은 거의 뭐 100% 지났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우 지수 쪽 한번 보면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장기 이평선을 최근에 뚫어내고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오늘 완벽하게 지지받고 올라서는 형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세장으로 이제 경기 침체라면
경기 침체가 완연하고 또 어떤 경기적인 어떤 위기 상황이 좀 발동이 된다면 사실 여기서 이제 반등이 요 위로 올라오면 이제 그런 현상이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역별로 추가적으로 밀려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우리가 해석하기에 S&P도 이제 올라오죠. 여기서 여기 61선 내지는 121선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게 그 완연하게 경기 침체와 이제 약세장 흐름으로 나락으로 가는 건데 그러지 않고 올라왔다는 거는 중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왔다는 거는 사실상 이제 추세는 좀 전환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나스닥 증시 자체는 일단은 가장 3대 지수 중에서 약한데요. 결국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거대 유동성이 만든 버블이 꺼지는 정도가 발생했다. 특히나 이제 그게 기술주 중심으로 발생이 됐다. 테슬라는 이제 좀 예외적인 케이스고 이제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과거 대비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시장의 축이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 시장의 축 자체가 다소 좀 변화되는 그런 국면이 좀 전개되는 것 같고요. 플랫폼 기업의 전성 시대가 어느 정도 이제 막을 내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볼 때는 친환경 그리고 이제 전기차 어떤 부문 자율주행과 같은 이 영역들 그리고 또 이제 생명공학 이런 방향의 이제 시장의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만큼 이제 시장의 축은 조금 변화됐다. 향후의 주도 업종 자체가 변화돼 간다. 이런 흐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주가 변화될 때 시장이 충격을 받고 그런 가운데 나스닥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다우라든지 S&P 대비해서 약한 어떤 흐름이 좀 전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한 구간에 좀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도 저점은 지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공격적인 태세 전환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라이릴리 같은 기업 이런 거 보십시오.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제 개발하고 있죠. 우상향 기조를 계속 내면서 향후에 이제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또 주도권 자체는 테슬라 친환경 또 이제 뭐 이제 이런 쪽 전기차 이제 이런 쪽 내지는 생명공학이 쥐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것도 이제 최근에 말씀드린 게 단기적으로 저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1선을 이제 돌파를 했죠. 그래서 테슬라도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를 지나고 있다. 기회죠. 이 정도면.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한번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꺾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 꺾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노이즈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돌려 세우면서 제 갈 길을 이제 가게 될 것이다. 테슬라도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테슬라가 이제 애플의 시총을 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시총 1위 종목 뭐 한 5년 6년 내로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테슬라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이제 시총의 선두권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상승하면서 이제 굉장히 우호적이죠. 반도체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저점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을 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한국 증시의 또 중요한 포인트는 원달러 환율일 텐데 완연하게 이제 꺾였죠.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살짝 나오다가 이제 꺾여버렸습니다. 결국은 환율도 추세가 꺾였다는 거는 매크로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환율이 가장 민감하게 또 선행적으로 움직이는데 이미 여기서 꺾였던 게 조짐이 있었다는 거죠. 글로벌 메이저 수급은요, 이런 어떤 정보에 대한 부분을 가장 선취하는 집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율이 이렇게 먼저 움직였다는 것 자체는 미국의 금리 정책의 변화가 이제 당면하고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꺾인 거는 명확하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바뀌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리스크온, 즉 이제 공격적인 주식에 대한 태세 전환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매우 좋았고 한국 증시도 오늘 뭐 코스피 이제 음봉이긴 했지만 여기 보시면
코스피가 음봉이긴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호적인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도찌형, 아이고 양봉이었는데 도찌로 바뀌었네. 도찌 형태로 이제 바뀌었지만 그래도 갭 상승을 유지하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2차전지 섹터는 오늘 조금 조정 성격, 0.6% 조정. 헬스케어 업종은 1% 상승, 반도체 업종도 1% 상승, 또 소프트웨어 쪽도 1% 상승에 게임은 보합이었네요. 코스닥 제약이 강했죠. 1.3%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의 반도체도 1.5% 강세. 코스닥의 이제 게임 플랫폼, 뭐 엔터 이런 것들 1.5% 강세. 또 IT 하드웨어, 뭐 삼성자 같은 기업이죠. 0.2% 상승하면서 오늘 뭐 전반적인 분위기 좋았고요. 편하게 이제 시황 리포팅 한번 볼게요. 미래에셋 리포팅인데요. 파월 의장이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그래서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전환 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종가가 고가의 상태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연준이 또 베이지북을 통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점차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발표를 한 점도 매우 긍정적이었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덜 매파적인 파월 의장 발언에 힘입어서 4.4% 상승했고, 또 이제 미국 레이몬도 상무장관이 중국과의 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관계 개선을 언급한 점도 미국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폭등을 이제 만들어줬죠. 결국 미중 갈등 완화 기대, 중국 코로나 제로 정책 변화 가능성, 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그리고 연준이 이제 물가 이제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시장의 어떤 그 중심 이제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이제 연준 정책보다는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들, 또 기업 이제 경기가 이제 기업의 실적이잖아요. 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기 흐름에 대한 민감도는 높아질 것이다, 시장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업 실적 내지는 이제 경기 지표에 조금 더 민감도를 보일 것 같다. 어쨌든 뭐 산타랠리, 파월랠리, 87년 이후로 S&P 500 지수의 월간 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은 달은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산타랠리 이런 것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S&P 뭐 미국 증시가 이제 바닥 대비 꽤나 올라왔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좀 바뀌었다. 그리고 파월 장도 굉장히 강하게 또 자신감을 안겨주는 그런 발언을 해주면서 뭐 일단은 뭐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히 개선되는 흐름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경기 지표가 오늘 11월 ISM 제조 PMI 이제 지표가 이제 발표될 것이고, 또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도 발표 예정에 있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이제 좀 중요할 텐데요. 어쨌든 큰 어떤 그림상, 큰 흐름상의 어떤 분위기는 바뀌었다. 이제는 상당히 리스크 온적인 종목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단적으로 바이오 종목을 이제 진짜 봐야 되는 거죠. 계좌에 이제 메인 종목들을 이제 바이오 쪽으로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수익률을 좀 높이고자 한다면, 높이는 부분에 포커스를 둔다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이제 편입을 늘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인 얘기 요 정도 하고, 오늘 시총 상위주들은 오늘 코스피가 그렇게 안 강했죠. 0.3% 상승 정도.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오늘 현대차가 1% 상승, 카카오가 2.6% 상승, 셀트론이 1.4% 상승, 요 정도. 그리고 금융주 중에서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요 정도. 카카오뱅크도 5.7% 강세, 요 정도가 좀 두드러지고, 나머지는 하이브가 오늘 굉장히 셌네요. 7% 상승.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 금융주가 오늘 강했습니다. 메리츠 금융 지주, 메리츠 화재.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이 오늘 보다 강했는데요. 에코프로뱀, LNF가 1%대 강세. 또 바이오주들도 좋았죠. 셀트론 헬스케어, HLB, 셀트론 제약,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도 굉장히 강했고요.
어쨌든 이제 시장 분위기 자체가 리스크 온적인 측면으로 가기 때문에 3천당 제약도 5% 상승. 그래서 이런 흐름들. 대주전자재료도 6%, 아니 3% 상승. 동신세미캡, 솔브레인 이런 것들 굉장히 우량하고 좋은 기업이죠. 그래서 레고캠바이오도 5% 상승. 그래서 전반적으로 에이블바이오도 상승했죠. 예. 리스크 온적인 측면의 종목들 디어유가 7%나 상승했네요. GC셀도 5% 상승하면서 바이오, 2차전지 또 뭐 엔터 이런 쪽도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XR 기기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있었죠. 그 관련된 이제 기사 하나 좀 볼게요. XR 기기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스마트폰 시장만큼은 되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넥스트 스마트폰의 기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어떤 큰 변화 또 패러다임의 어떤 이제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된 또 기업들, 또 모멘텀들, 또 실질적인 퍼포먼스까지도 연결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런 거죠. 아직까지는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어지럼증부터 해가지고 뭐 좀 그런 어떤 단점이 있는데 점차 이제 기술적인 어떤 진보를 이뤘고 또 애플의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또 시장이 본격 개화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사실 과거 이제 OLED가 이제 스마트폰에 탑재된 것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요. 애플이 탑재를 하면서 이제 본격 이쪽 시장이 개화를 했죠. 그래서 2017년도 당시에도 OLED 관련 주들의 굉장한 대시세 분출이 있었습니다. BHA라든지 또 PI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 그래서 XR 기기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가 그런 가능성을 조금 우리가 전략에 좀 담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XR이라는 게 이제 확장현실이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이제 더한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기기 시장이 내년도를 기점으로 성장 가도를 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디스플레이 업계 기술 경쟁에도 불이 붙고 있다. XR 시장 개화로 현재 주로 사용되는 LCD와 OLED를 넘어서 마이크로 OLED 활용이 본격화될 걸로 관측이 된다. 그래서 마이크로 OLED가 이제 중요해지고 있죠. 이 관련 이제 모멘텀 가진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글로벌 XR 헤드셋 출하량은 1,800만 대. 이제 예상입니다. 이거는 23년 내년 3,600만 대. 요 정도는 달성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리고 내후년 5,700만 대.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내년에는 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내년에 일단은 이 어떤 증가, 추이가 본격화되지 않겠는가.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25년 1억대를 넘길 걸로 예상이 되고 2030년쯤 되면 10억대 근접. 그래서 야 10억대라. 그럼 이제 엄청난 이쪽 시장이 어떤 열리는 건데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건데 거기에 따른 또 엄청난 또 수의 기업이 탄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미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라든지 그 OS 시장을 쥐고 있는 업체들이 유리할 거고요, 분명. 그래서 애플이 유리한 입지를 아마 차지하지 않겠는가. 지금 뭐 메타가 이쪽 시장을 계속 이제 끌고 가고 있었고 또 가장 큰 규모의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애플이 제가 볼 때는 출시함으로 해서 애플이 시장을 좀 주도해 나가는 그런 구도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결국 이제 생태계가 필요한데 결국 생태계는 이제 어플 같은 걸로 생태가 형성이 되겠죠. 그렇다면 애플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이 12억대 규모인데요. 이 여기에 근접하는 버금가는 규모의 시장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제품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뭐 전기차도 많은 전기차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다수의 제품이 내년 출시 예정이라는 점도 이쪽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잡힐 것 같고요. 애플이 시장에 참가하면서 기폭제가 마련이 됐다. 애플 로고 붙으면 그냥 일단 사는 사람들이 일단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한 거죠. 그래서 VR 기기 편중에서도 벗어나서 AR 기기 비중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XR 시장은 메타의 자회사인 오큘러스가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뭐 중국 기업들이 이제 뒤따르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는 요 관련된 기업 중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센싱 부품 이런 쪽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고 국내에서 관련된 이제 또 그 기판 관련된 기업들도 있죠. 그래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어떤 중요도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 중 디스플레이는 기술 혁신이 가장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하드웨어는 고해상 디스플레이에서 이런 부분들 한번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관련된 모멘텀도 계속 듬성듬성 나오네요. 세계 최초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FDA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세러스 테라포틱스가 아니라 다른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스위스 제약사입니다. 예, 스위스 제약사 페링 파마슈티컬스가 인수한 리바이오틱스가 개발한 클로스트리디오 이데스 CDI라고 불리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정식 승인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FDA가 최초로 승인한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제품으로 이제 이쪽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우리 이제 인간의 분변으로 이렇게 막 이제 시술하던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 건강한 타인의 대변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탄탄하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다져지면서 또 임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검증이 되면서 이제 의약품으로 정식 의약품으로 이제 직장을 통해 이제 투여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한 어떤 진보죠. 그래서 관련 기업들, 국내 인증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거 우리가 좀 주목을 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고바이오랩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국내 관련된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 쪽에서 새로운 어떤 시장이 개화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진 어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할 포인트는 또 이제 그 바이오젠 또 에자이 같이 공동 개발한 레카네밥이라는 또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3상 결과가 이제 발표되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유효성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제 안정성 부분이 중요하죠. 예, 기존에 이제 FDA 승인받은 제품이 안정성에서 조금 뭐 이렇게 좀 의사가 쓰기 좀 어려운 어떤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조금 더 포커싱이 많이 돼 있었는데요.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카네밥도 FDA 승인이 무난하게 받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일정이 중요하겠죠. 일단 이번 했던 그 알츠하이머 학회 CTAD에서 이 우수한 안정성 데이터 입증에 성공을 하면서 레카네밥의 가속 승인 FDA 허가 결과는 내년 1월 6일 FDA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내년 1분기까지 정식 허가 신청서도 FDA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서 어쨌든 알츠하이머 시장 자체가 이제 작년에 이제 FDA 승인 받으면서 개화를 하긴 했지만 많이 안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가 이제 레카네밥 비롯해서 이제 일라이 릴리의 또 제품까지도 또 FDA 승인 기대감이 불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또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내 이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주목도가 높아질 것 같고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또 ABL 바이오 같은 기업들, 뭐 피플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 보면요. 오늘 삼성전자가 압도적이네요. 2천억 동시 순매수 쪽 들어왔고 카카오 또 이제 현대로템도 최근에 꾸준하게 동시 순매수 상위에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금양도 오늘 쌍끌이 순매수인데요. 외국계에서 엄청나게 들어왔네. 이건 시총 비중에 따른 또 패시브적인 어떤 물량으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세력들의 물량을 받아주는 거죠. 외국인 또 기관들. 그래서 끝물 단계 어떤 시세 이제 흐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와서 에코프로비엠, LNF, 에코프로 해서 2차 전지가 역시나 수급상 좋은 구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대주전자재료 첨보도 70억대, 50억대 순매수, E&D가 46억이 오늘 들어왔네요. 그래서 2차 전지 중심으로 수급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JYP, SM,
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요런 엔터 콘텐츠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ABL 바이오 수급이 들어왔고, 점진적으로 이제 리스크 온이죠. NK맥스도 40억 정도 수급이 들어왔네요. 솔브레인 이런 것들 35억씩 들어왔고, 아프리카 TV도 39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루트로닉도 47억. 미용 쪽에서 탑픽으로 제가 꼽아드리는 종목이죠. 오늘 4.8% 상승하면서 장기 평선을 뚫어냈네요. 시장 분위기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좀 정리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리스크 온입니다. 시장은 확실히 바뀌었고, 그만큼 이제 메이저 수급들은 이미 쓸어담고 있었고, 이제부터는 수급에 대한 경쟁 구도가 붙게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쟁 구도가 붙으면 또 우상향의 기조 자체가 쉽게 조정을 안 주면서 또 올라가는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큰 그림을 그려주는 미국의 정책 변화는 결국 큰 돈을 들고 있는 큰 손의 투자자들, 이제 가격을 이제 메이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이저 측의 어떤 그 구도를 급진적으로 또 바꾸게 만들죠. 그래서 스마트 머니가 이제 더욱 매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시장 분위기 좋게 바뀌고 있으니까요. 내년은 확실히 올해보다는 좋을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뭔가 좀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날씨가 뭐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얼른 조심히 퇴근하시고 신박사 또 열심히 분석해서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또 마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